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콘텐츠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은 일제히 밀려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콘텐츠주들의 상승은 몇몇 두드러졌습니다. CJ E&M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1% 가까이 상승이네요. 뿐만 아니라 쇼박스나 스튜디오 드래곤도요.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그래도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선 조금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그럴지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죠.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좋은 쪽은요.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요. 매일매일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기 오늘은 3%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의 판매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의 5G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내년이 되면 MLCC 업황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는 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11만 5,500원 진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어제 대비 4,000원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볼게요. 조선주들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미포조선은 2%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선주들의 발주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석유 제품 운반선 발주 시장에 회복 신호가 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44,350원 선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중한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네요.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부진한데 그 와중에 신고가라니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7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KMW나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에이스테크 그리고 RFHIC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도 제법 보이는 오늘이거든요. 분명한 건 5G 인프라 투자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이고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응 전략을 종목별로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2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19,950원 기록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괜찮았잖아요. 이어서 KH바텍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폴더블 관련주 그 가운데 KH바텍이 오늘은 선두에 서네요. 세경 하이테크도 괜찮고요. KH바텍 지금 7%대 강세인데 이거 지금 살 것인가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계속 가니까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0원입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네, 잘 지내고 뵙겠습니다. 계셨죠?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저희와 함께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요즘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지만 안 좋아요. 네, 그래도 오늘 보면 시장에서 또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또 섹터라든지 그런 또 상승하는 또 종목들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일수록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5G 통신 장비주들 볼까 하는데요. 한동안은 다 같이 잘 나갔다가 요즘은 종목별로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고요. 분명히 나중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5G 통신 장비주 하나쯤은 포트에 넣어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고르지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이클로 봤을 때 한 2, 3년 이제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 향후 한 2, 3년 동안 이제 5G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될 건데 사실 이제 주가는 그거에 이제 앞서서 상당히 이제 먼저 좀 반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최근에 거의 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해서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KMW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 한 2년 동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주가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부터 워낙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또 마침 또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좀 꺾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지금 상반기에 집행됐었던 캐펙 투자가 지금 뭐 빠르게 집행이 안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슬로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내년 이후를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5G 캐펙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또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캐펙 투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요 통신사들의 이제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이 관련 5G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내년 이후를 보고서 조금 이제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는 뭐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주들 참 많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뭐 한 종목만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좀 눈이 계속 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종목 이제 KMW가 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네. 한 8만 원대였는데 지금 최근에 뭐 저점이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KMW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축 장비 매출이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모이솔루션이라는 뭐 서인 시스템 관련 종목들 상당히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좀 큰 폭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뭐 KMW 가장 네. 뭐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 하나씩 볼 때마다 투자 의견을 받아요.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이렇게 도장을 꽁꽁 찍고 있거든요. 그럼 5G 통신 장비주는 당장 급하진 않지만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좋아요 도장 찍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KMW 그중에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눈 돌려볼게요. 장 초반부터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은 좀 상승 탄력도가 조금 줄기도 했고요.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종목이 그래도 올 한 해 놓고 봤을 때 상승폭이 괜찮았죠? 그렇죠. 사실 뭐 전자결제 서비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무엇보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PG사들이라든지 뭐 벤사 이러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탄탄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지금 제한돼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았던 적이 오랫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뭐 최근에 뭐 네이버 페이를 비롯해서 지금 페이 결제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제 서비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 쪽에서는 지금 정체인 가운데 지금 온라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마디 말해서 그동안 성장이 없었는데 이제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결제 관련한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한국 사이버 결제를 비롯해서 뭐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장알, 이러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다소 좀 슬로우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상반기에 조금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슬로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좀 긴 방향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온라인 그 전자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시장 향후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 가파른 성장과 함께 주가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마감 후에 지금 50만 주 자사주 취득 또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뭐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한 2% 정도 수준이라 뭐 그리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재차 또 자사주 매입을 나섰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뭐 매수 나서는 거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내수주, 또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또 외부 불확실성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그럼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도록 찍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봤고요. 다음은 KH마트 볼게요. 오늘은 선정된 종목들이 모두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G 관련주들, 뭐 5G 뭐 기기들 이제 곧 우리 다 쓸 거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이걸로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고 또 폴더블 폰도 이제 곧 우리가 다 손에 쥐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 KH바텍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좀 이거 사야 돼? 이거는 뭐 의문점이긴 한데 자꾸 올라가는 거 보니 배 아프네요. 어떻게 네.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해서 조금 먼저 이제 앞서서 지금 상승한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폴더블 폰 시장을 봤을 때는 올해 한 시장 규모가 한 50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 시장 규모가 한 500만 대, 뭐 일각에서 한 700만 대까지도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폴더블 폰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폴더블 폰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고가이고 또 수량도 좀 작게 또 출시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지금 뭐 큰 이제 시장이 좀 크게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도 좀 내려오고 그러면서 또 시장의 또 종류도 폴더블 폰 종류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 시장에 또 새로운 또 그러한 세그멘트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 바로 이제 이 패널이 이제 접는 부분, 그 이임새 역할을 하는 바로 이제 힌지 경첩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힌지 경첩을 이제 KH바텍이 지금 제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과거에 거의 한 10년이 넘었죠. 과거 이제 폴더블 폰 시절 이제 우리가 저보다 진짜 살다는 접는 옛날 그 피처폰. 당시에 네. 폴더폰 당시에 네. 이제 KH바텍이 한창 이제 힌지를 많이 이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 이후에 이제 그 힌지를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스마트폰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네.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폴더폰 시장 성장과 함께 이러한 성장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러한 수혜를 KH바텍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가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자면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탑픽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뭐 KH바텍 지금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인데 당분간 이러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H바텍 올려두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5일입니다. 목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장의 강세가 무색하게 11시, 12시 기점으로 지수가 쭉 미끄러 내렸던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장 초반에는 21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했고 지수 역시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또 특히 코스닥은 오늘 시총 사이즈가 큰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 역시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0.4% 가까운 하락세고요. 2060.7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이 후장 들어서 더 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1.2%까지 거의 급락입니다. 620선 다시금 내어주고요. 후장 들어서 탄력을 조금 더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17.6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엔 그래도 118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후장 들어서 다시금 조금은 끌어올립니다. 0.34포인트 4% 하락하면서 1190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요. 중국, 일본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 일본도 0.7%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 중국과 항생도 0.6%대 좀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 그리고 반도체의 선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주부터 종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사이즈가 큰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딱히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뉴스 플로우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좀 신약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섹터를 나눠서 조금 급락한 거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와 HLB생명과학이 13%대 급락을 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 HLB가 10만 원 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저점 부근입니다. 9만 8천 원까지 밀리면서 종가 형성하네요. HLB가 기관들은 한 6거래를 꾸준하게 수급을 유입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좀 강하게 팔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지온도 4%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신라젠과 할릭스미스도 모두 파란불 강하게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개별 입시로 급승했던 제약바이오주도 있습니다. 젠백스 관련주들인데요. 젠백스가 알츠하이머 이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젠백스는 조금 전 상한가 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젠백스가 한 3시 20분 들어서 상한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윗골이 조금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젠백스가 26% 급등이고요. 젠백스 지오도 상한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젠백스가 삼성제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제약도 같은 모멘텀을 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제약은 15% 급등하면서 4,58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MLCC 관련주들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와 반대로 그래도 오늘 좀 선방을 해줬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오늘 많이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5G 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아이폰의 신형도 잘 팔릴 것이다. 내년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이 5G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5G 주파수를 2배로 늘릴 것이다 라는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앞서 보셨던 KMW 같은 5G 통신 장비들 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KMW가 5%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5만 800원 선 종가 형성합니다. HFR도 4.3%의 상승 26,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서 여전히 같이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도 역시 강세를 나타냈고요. KH바텍 7.2%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고요. 파인덱도 9%대 급등입니다. 2,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가 잘 나가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MLCC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또 역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MLCC 관련주 삼성전기가 3.1% 상승이고요. 사막 콘덴서도 1.6%의 강세를 보이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44,700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개별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을까요? 경남제약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상장 유지 이후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나고 오늘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 첫날이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았을 탓일까요? 오늘 경남제약이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1%까지 빠지면서 11,8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NH 프라임리츠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오늘 상장이 처음 됐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5,000원이었었는데요. 30%나 훌쩍 뛰어오르면서 거래가 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가격 저항폭 유지가 됐네요. 6,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조금 전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현재 왕이 중국 외교부
승부작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룽투코리아 오늘 개별 이슈가 안고 있긴 했지만 오늘 게임주인데요.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 윗꼬리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24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엔터주들도 강합니다. 쇼박스 5.7%의 강세, 큐브엔터도 7% 가까운 급등으로 5,150원에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21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649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장중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288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고 개인으로 600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53억 원 역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담았습니다.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개인도 38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